네, 2024년 3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내보냈는데 국제정치와 더불어 안보 문제를 하나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본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이 우위에 있고 일본이 그 밑에 있는데 일본이 중국을 짓누르고 있죠. 그렇게 짓누림을 당하는 중국이 이재명을 갖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물고 울리는 이상한 구도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극동군을 부활하려고 합니다. 극동군은 뭐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4월 10일. 이때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를 개편한다. 이거는 일본 언론도 보도되고 미국 언론도 보도되고 영국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한 3만 명이 조금 안 되죠. 2만 몇천 명인데 주일미군은 5만 5천 명이에요. 국가별로는 해외에 주둔한 미군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주일미군입니다. 과거에는 독일에 있는 미군이 많았는데 독일이 통일되고 나토가 확장되면서 주동 미군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현재는 일본에 있는 미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일미군 사령부를 이끄는 사령관은 별이 셋 중장이에요.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이 안 되는 미군이 있는데 그러한 주한미군을 이끄는 사령관은 포스타 대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미 육군이 있고 미 해군이 있고 미 해병대도 있고 미 공군이 있습니다. 미 육군 중에서 최고 지휘관은 8군 사령관입니다. 미 8군 사령관은 3스타 중장입니다. 미 해군, 주한미 해군도 있어요. 주한미 해군은 현재는 1스타가 사령관입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삼성 제독 별 3개짜리가 이끄는 제7함대가 들어와서 그가 사령관을 하지만 평시에는 1스타가 사령관입니다. 그 다음에 공군은 제7공군 사령관인 3스타 중장이 사령관입니다. 해병대는 주한미 해병대는 1스타가 있나? 그것도 전시가 되면은 오키나와에 있는 제3원정군 거기는 별 3개가 이끄는 군단급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들어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현재의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육군의 중장, 공군의 중장 2명의 중장만 있습니다. 주한미군에는. 그런데 그 위에 별도로 그 육해공군 해병대를 다 통제하는 사령관으로 대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이 겸하죠. 근데 일본은요,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부대가 있는데, 주일미 육군은 1군단입니다. 근데 미국은 군하고 군단이 사령관 계급이 거의 같아요. 거기도 중장인데, 미 1군단은, 이거는 해체된 부대, 뭐라 그래야 되나? 미국 편제는 1군단이 사실상 의미 없는 부대예요.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종이, 도상만 있는 부대. 의미 없고요. 빼버리고. 해군은요. 해군은 아까 말한 7함대가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7함대는 주일 미군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 태평양,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7함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해군 사령부 밑에 있는 거지 주일 미군 밑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일 미군에 있는 해군 사령관도 역시 1스타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쨌든 7함대가 있기 때문에 삼성 제독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미 공군은 제5공군 3스타가 지휘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제3해병원정군 역시 3스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함대를 포함하면은 5만 8천 명이 있는 주일미군에는 삼성 장군이 3명이 있어요. 우리는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3만 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전체 주일미군을 이끄는 사령관은 미 5공군 사령관이 겸하기 때문에 3스타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7함대, 5공군,
제3원정군 해병대, 그 다음에 육군의 1군단까지 이 부대들은 일본에 있을 뿐 전체 지휘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휘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여러 군데 부대를 두고 있어요. 하와이에도 있고 괌에도 있고 알래스카에도 있고 일본 오키나와에도 있고 미사와에도 있고 사세보에도 있고 배치해 둔 것뿐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 7공군도요. 사실은 인도태평양 소속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은 미 8군하고 아까 말한 미 5공군이 핵심인데 7공군은 인도태평양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8군이 거의 주한미군 소속인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78년도에 한미연합사를 만들어서 우리하고 미군하고 단단한 하나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군이 워낙 병력이 크니까 여기에 지금 한국군의 각군 총장이 대장이죠. 그 당시에는 육군, 1군, 2군, 3군 사령관도 대장이죠. 이걸 다 이끌려니까 미군도 대장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전체를 만든 한미연합사를 만들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경호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도움은 받지만은 직접적으로 작전을 한다 그러면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작전합니다. 한반도 TMO, 한반도 티어터 작전 구역에서는 한미연합사가 작전하는 거예요. 물론 인도태평양사가 지원을 해주죠. 거기서 7함대가 오고 뭐 제3 해병대 원정군이 오겠지만 이걸 받아갖고 한미연합사가 다 지휘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인도태평양사가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또 유엔군 사령관은 그를 상대로 대한민국 합참이 평시에 대화를 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요, 미국의 합참 의상을 대신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동맹체제를 맺었지만 미국과 대등하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요, 2차전을 일으켰다가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는 군대를 안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6.25가 터지다 보니까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일본 지키는 건 원래 미군이 하는 거예요, 의무가. 그게 미일 안보조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한 미군들이 6.25가 터지니까 한반도로 와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휴전이 되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이 세력이 거기 머문 거예요. 많은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지키기 어려워지니까 이 미군이 지키는데 일본을 그 보조기국으로서 자위대를 만든 겁니다. 자위대는요, 미군이 지휘하는 부대예요. 일본 돈으로. 그래서 일본이 한 20만이 안 되는 자위대를 만들었습니다. 한 15만, 16만, 17만, 20만 좀 안 되죠. 20만쯤 된다 그러면은 우리를 얘기하면 뭐 육군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군. 우리가 지금은 지작사로 통일됐지만 옛날에 1군, 3군이 있어요. 그 정도 병력이죠. 그렇고 또 이거 전체 일본을 방어를 미국이 책임지는데 그 현재는 그게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방어를 책임진 미국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인도태평양 사령부랑 얘기해야 돼. 주일미군 사령관한테 얘기해봐야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합참을 대신하는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보 책임자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도 한국처럼 한미연합사 같은 거 만들자. 그거 하기엔 전단계로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포스타 부대로 하자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일본의 식자층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4월 10일 날 기시다가 미국에 가서 사성 장군이 아니면 혹은 제독이 이끄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령관은 우리 한미연합사처럼 한미연합사도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관할하는 책임구역 안에 있지만 전쟁이 나면 한반도 전쟁은 한미연합사가 합니다. 그것처럼 일본 지역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주일미군 사령부가 일본 자위대를 이끌고 독자적으로 싸움하는 걸로 하자. 그런데 주일미군 사령부는 일본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대만 방어까지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부대가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3 해병 원정군이고 또 대만 해협에 진출할 수 있는 미 해군이 일본에 있는 사세보에 있는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은 대만 방어까지 책임지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를 우리 한미연합사령관 했던 빈센트 브룩스 흑인 그 대장이 있었죠. 그 양반이 제대하고 미국 가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일본, 대만 방어하려면은 주일미군을 포스타 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과거의 극동군을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로비를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군도 그런 대만 방어를 하다 보니까 한국 방어는 한미연합사가 있으니까 되니까요. 자, 극동군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돌아 작전에 의해서 하와이에 있는 미군을 때리죠. 그때 미국은요,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 하나로서 전 이 태평양 인도양을 관할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태평양 사령부를 때립니다. 태평양 사령부가 이제 싸움에 응전이 들어가죠. 그와 동시에 같은 날 필리핀이 이제 미국의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 주둔 사령관으로 예비역 대장이었나? 메가더가 와 있었어요. 거기도 때립니다. 그 메가더가 그래서 이제 그 싸우는데 지죠. 져가지고 호주로 빠져나가죠. 근데 메가더는 그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퇴역했습니다. 퇴역한 상태에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독립을 도와주고 필리핀군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일본군이 공격을 하니까 하와이를 때리는 날 같은 날 필리핀군하고 미군을 이끌고 싸우다가 패배해서 호주로 빠집니다. 그렇게 워낙 그때 메가더가 이제 총장 지낸 사람이니까 그때 미국에서 태평양 사령부를 두 개로 쪼개서 원래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하고 남서 태평양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걸 따로 이제 메가더가 주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일본과의 싸우는 거는 미국에서는 태평양 사령부하고 남서 태평양 사령부 두 개가 싸우는데 주로 전쟁은 누가 하느냐? 태평양 사령부가 합니다. 그때 그 사령관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니미츠 해군 대장이 합니다. 니미츠 대장이 미드웨이 해전, 무슨 해전 하면서 이제 바다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황도 전투, 오키나와 전투에서 쫙 오키나와까지 먹죠. 그리고 이제 큐슈를 점령한 다음에 일본 본토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전쟁이 오래되고 하니까 오키나와를 먹은 상태에서 미국 합참이 개입해서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서 조기 항복시키자 해서 큐슈 상륙도 하지 않고 항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키나와까지 미군의 니미츠가 이끄는 태평양 사령부가 올라왔을 때 그때쯤 호주에 있던 메가더가 이끄는 남서 태평양 사령부 부대들도 필리핀을 탈환하고 이제 일본군이 완전히 무너졌으니 필리핀을 되찾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일본에 가서 군정을 누가 하느냐 문제가 됐을 때 당연히 일본하고 전쟁한 거는 니미츠가 이끄는 태평양 사령부인데 태평양 사령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메가더가 이끌던 남서 태평양 사령부를 일본의 주둔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그때 이제 원수가 돼 있었는데 스캡으로 명명해. 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 Allied Powers는 연합군이란 뜻이고 Supreme Commander는 최고사령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남서 태평양군을 Far Eastern Command, Military Command, FECOM으로 바꾸죠. 극동군으로 바꿔서 극동군이 일본 전체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대만 뭐 이쪽을 오키나와 책임지게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작전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군정을 하다가 한 5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6.25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담당 작전하는 부대가 극동군이니까 극동군이 갖고 있던 육군이 8군입니다. 8군을 한군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8군이 한국에 와서 싸우다가 정전이 되니까 정전체제를 지키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공군, 7공군 같은 것들은 이제 극동군 하나에 있고 극동군은 해군은 특별히 가지지 않았어요. 태평양 사령부가 갖고 있던 7함대를 이제 배속받아 쓰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57년도에 미국이 이 극동군은 어떻게 보면 메가더를 위해서 만든 남서 태평양 사령부에서 유리한 것이니까 이제 필요 없다 해서 극동군을 없앱니다. 이 극동군이 6.25 전쟁 때 유엔군 사령부를 겸해요. 그래서 극동군 사령관인 메가더 리츠웨이가 유엔군 사령관 타이틀도 가졌던 거거든요. 이게 해체가 되면서 유엔군 사령부를 8군으로 넘깁니다. 한국에 와 있다. 그 극동군 사령부가 57년도에 없어질 때 일본에서는 굉장히 안보 불안을 일본 방어를 책임진 게 극동군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일본을 방어해 왔는데 한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가진 데다가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항상 대장으로 하다가 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만들어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항상 대정으로 확장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국군과 미군이 한국 방어를 작전할 수 있게 됐는데, 일본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일본 방어를 하고, 그러한 일본의 주둔한 부대를 통제하는 사령관은 제5공군 사령관인 중장이 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늘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4성급 사람이 와야 미국 합참하고 일본 자위대 막부가 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을 오래 해오다가 중국이 자꾸 저렇게 오만을 떠니까 이번에 기시다가 해가지고 아까 빈센트 브룩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지원하고 하니까 극동군 부활 개념으로 주일무린 미군 사령관을 4스타로 하자. 물론 당분간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주일미군 사령부도 우리 한미연합수처럼 독자적인 작전을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동부아시아에는 한미연합사라는 한반도 정부를 지키는 사령부가 있고, 이쪽에는 대만까지 지키는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죠. 그 밑에 일본 자위대가 붙어 있는 거죠. 자위대는 보조기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전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커지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옛날 극동군을 만든 거는요, 그때 소련이 냉전을 하면서 일본을 잡아먹을까 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극동군이 더 중요했는데, 극동군이 이제 6.25 전쟁을 막아내니까 없애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커지니까 저걸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자, 일본은 대한민국의 한미연합사가 부러워서 이렇게 주일미군 사령부를 올리는 노력을 엘리트들이 미국을 상대로 굉장히 노력하다가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기시다가 완결점을 찍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왜 대만 중국 문제에 개입하느냐, 그냥 중국의 쉐쉐, 대만의 쉐쉐거리고 살면 되지 그랬는데, 이거를 중국의 환구시보라고 있어요. 환구시보는요, 중국에서는 인민일보라고 하는 노동당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 노동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인민을 위한 거고, 거기서 중국 공산당이 발행하는 해외용 신문이 환구시보, 영어로는 글로벌 타임스 거예요. 이 환구시보가 이재명이 쉐쉐에 거렸다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환구시보 등은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비난하며 대만 문제에 왜 한국이 끼어드느냐, 그냥 쉐쉐거리고 살면 좋지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경고했다라고 신나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미국과 서방에 치우쳐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행동해왔다, 그리고 왜 한국이 대만 해협 문제에 간섭하느냐,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들은요, 이재명, 한자로 이슬제자 발글명이죠. 그리고 윤재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재명, 앞에 이자는 오얀 이자인데 이재명이라는 뜻이에요. 이재명은 있다. 어디에? 발금에 있고. 이재명, 이재명 씨 이름이 한자 있을제 발금명인데, 이재명은 발금에 있고, 윤은 윤석열이에요. 있을제, 있다. 어디에요? 어두울 암자. 윤석열은 어두운 곳에 있다. 이런 걸 만들어서 놀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면 우리는 국제정치에서 아웃이 됩니다.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 10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키겠어요. 그 전까지 미국은 휴전하지 말자는 쪽이었는데 확 바뀌었고, 미국이 휴전하자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는데 이번엔 찬성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국제정치 춤을 추는, 그 감을 못 잡으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국가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슈퍼파워는 미국입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비위를 맞추자고 하게 되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골로 가는 겁니다. 한국의 안보 시스템은 괜찮아요. 그게 부러운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 따라가자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중국의 짝짝꿍하고 잘 보이지 않은 게 이재명이야. 일본은 한국이 불어서 극동군을 부활시키려고 가고 있는데, 참 이재명 절박합니다. 절박합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를 선동하기 위해서 토착 왜구란 말도 떠들고 온갖 분탕질을 다 치고 있어요. 국제정치를 모르면 대한민국은 생존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왜 이재명 따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그게 민족주의인 줄 알죠? 사실은 민족을 망치는 주의입니다. 저희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